모든 사람의 두개골은 고대 괴물로 수감됩니다. 그는 생존의 법칙에 관심이 없으며 그의 유일한 식욕은 순수한 행복입니다. 1953년 심리학자 올즈즈는 우연히 그를 깨우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실수로 인해 그는 뇌간의 뇌간뇌의 중앙 캐비닛 영역에 이식되어야 했던 전기 충격을 잘못 정렬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후 이상한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올즈즈가 버튼을 눌러 쥐에게 희미한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그는 실험실 벤치의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 후 쥐는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집착하고 반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즈즈는 실수로 머리 안에 직접 보상을 줄 수 있는 스위치를 만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상자에 레버를 설치하여 쥐가 눌렀을 때 자조를 유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중독자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쥐는 완전히 미쳤고 시간당 수천 번의 빈도로 레버를 격렬하게 누르고 음식을 포기했습니다. 수면을 무시하고 나는 머리에 오르가즘을 계속해서 교환하기 위해 전기로 그리드를 가로질러 기꺼이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위해 죽기 위해 주도권을 잡은 죄수가 되었으며 간섭이 없다면 끝없는 자기 자극으로 즉시 죽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발견한 것은 뇌의 보상인 종쇼는이 순수한 행복을 가장 원시적으로 추구하면 거의 잔인한 방식으로 입증되면 생존에 대한 우리의 본능이 버려질 것입니다. 철 케이지에서 일어난 이 반란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미국 정신과 의사시스는 인간 환자의 뇌에 전기 충격을 주었다. 환자 코드메인 B-19는 버튼을 얻은 후 전례 없는 엑스터시를 보고했으며 자극이 종료되었을 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그를 와서 다시 부딪히라고 간청했습니다. 생물이 멈추기 전에 죽을 수 있느니 행복한 버튼. 처음에는 모든 단서가 도파민을 가리켰습니다. 마우스의 자조 또는 아편과 같은 중독성 약물이든 핵축적과 같은 많은 보상으로 도파민을 방출함으로써 달성됩니다. 한동안 도파민은 행복한 분자로 선정되었고 중독은 그가 만든 즐거움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7년에 숄츠는 원숭이의 뇌에서 감전을 지적했을 때 실수로 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조명이 켜진 실험에서 그는 원숭이가 우연히 주스를 맛볼 때 그의 도파민 뉴런이 흥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패턴에 익숙해져서 실제로 주스를 마셨을 때 도파민 뉴런은 침묵이 되었습니다. 대신 보상 빛을 예측하는 빛이 켜지면 도파민은 일정보다 앞서 솟아납니다. 빛이 켜진 후에 예상되는 주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신경 실망을 표현하는 것처럼 도파민 수준이 즉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숄츠는 도파민이 행복 자체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보상 예측을 인코딩합니다. 현실이 기대치를 초과하면 그는 격렬하게 풀어서 우리를 다시 놀라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예상보다 낮을 때 그는 침묵을 통해 우리를 처벌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격한 교사입니다. 그의 사명은 우리가 즐거움에 몰입하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학자인 빌리는 반란의 또 다른 공범을 공개했다. 뇌의 보상 시스템에는 좋아요와 원하는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원하는 연료이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엔돌핀과 같은 오피오이드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독의 핵심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악의적인 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물이 뇌를 반복적으로 자극할 때 도파민 시스템은 비정상적으로 중독되어 병리학적 수준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뇌의 시스템은 점차 마비되어 약한 약물이 약하고 약한 약물로 가져오는 즐거움을 줍니다. 따라서 중독자는 끔찍한 역설에 빠지고 더 이상 크게 가져올 수 없더라도 그 일을 열렬히 원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도파민 중심의 유령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은 단순한 즐거움 폭군이 아니라 계산된 주입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두뇌에서 가장 오래된 학습 메커니즘을 납치하고 개인을 불가분의 강화주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의 전장은 마약에서 우리 삶의 모든 구석으로 오랫동안 퍼졌습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은 불확실한 보상을 사용하여 다음의 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휴대전화에서 우리가 좋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을 탐색할 때마다 그것은 마이크로 미터 도파민 주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화면에 단단히 묶어 우리가 원하는 무한 루프에 우리를 갇히지만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거의 경험하지 않습니다. 중독은 뇌 메커니즘에 의해 주도되는 반란이기 때문에 탈출 가능성이 있습니까? 1981년에 알렉산더의 실험은 이것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전의 실험 환경이 고문 자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우스 낙원을 세웠습니다. 공원에는 따뜻한 나무집, 화려한 장난감, 장난스러운 동반자 및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생쥐에게 모르핀과 혼합된 순수한 물과 설탕물의 두 가지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자발적인 모터가 있는 마우스와 달리 그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천국에 사는 생쥐는 모르핀물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사교, 게임 및 탐험을 선호합니다. 알렉산더가 철 케이지에서 낙원으로 날아가는 말에 중독된 쥐를 옮겼을 때 그들 대부분은 또한 점차 모르핀을 뿜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바뀌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 태어난 군인의 조사도 비슷한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베트남 전장의 고압과 지루한 환경에서 미국 군인의 거의 20%가 헤로인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90% 이상의 사람들이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의존성을 기권합니다. 이것은 중독이 환경, 사회적 연결 및 삶의 의미가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중독은 증상이며 외로움, 외상 또는 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생활이 고통과 무의식으로 가득 차면 뇌는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본능적으로 찾을 것입니다. 화학적 또는 행동 여부. 그러나 우리의 현대 이야기는 종종 이것을 선택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도파민 단계, 의지력 운동, 효율적인 자기훈련, 심지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을 의약품과 훨씬 더 정확한 뇌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집착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중독이 단지 개인적인 뇌의 오작동인 것처럼 감금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비난을 완전히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더 숨겨진 중독입니다. 우리는 개인 솔루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무시할 수 있는 단순하고 통제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거대하고 잘 고화된 스키너 박스에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커뮤니티가 무너질 때, 업무의 의미가 소외될 때, 소비주의가 불안정한 욕구를 만들 때, 우리 모두는 다양한 정도로 케이지로 혼자 투옥된 생쥐가 되었습니까? 욕망과의 진정한 투쟁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을 해방시키는 죄수들은 궁극적으로 더 효과적인 의약품이나 더 강한 의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사회적 질문, 보이지 않는 케이지 건물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사랑과 영양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 인간 낙원을 재건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